캠핑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캠핑 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캠핑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캠핑장이 난립하면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데다 불량 캠핑용품들이 버젓이 고가에 판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 파일 K, 오늘의 이슈 캠핑입니다. 준비해온 먹을 것들을 나누고 숨겨왔던 비밀 얘기를 나누고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세한 얘기가 지금 감기가 걸리고. 네, 김대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캠핑 인구 300만 시대. 정말 캠핑이 대세이긴 한 모양입니다만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네, 캠핑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10년 전에 그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네. 하지만 이때는 그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캠핑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2008년부터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하더니 2년 전에 초중고 그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내 최대 규모인 경기도 가평 자라섬 오토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310동을 칠 수 있는 캠핑장에 텐트가 가득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만들어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자연이랑 같이 놀게 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외로 얘가 더 잘 놀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 온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돼 신나게 뛰어놉니다. 거기서 그냥 뛰어놀 수도 있고 술래잡기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곳곳에서 숯불이 타오릅니다. 캠핑장에서만큼은 아빠가 요리사입니다. 야, 아빠들이 있어야 돼? 네. 아니요. 야, 아내들 엄마가 짱이지. 엄마가 이렇게 구워주지는 못하지. 자연인과 제일 접목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나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다음부터는 집에서는 많이 화내시는데, 여기서는 화를 안 내시고, 잘 넘어가 주셔서 캠핑을 많이 나와달라고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해요.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캠핑장도 캠핑족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주말을 맞아 빈자리가 없이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숲속 캠핑은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이런 자연에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평소에 못하던 얘기나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자연과 친구가 됐습니다. 이거 부어버린다? 주말에 자연휴양림 캠핑장에 자리를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 야영시설은 전체 47면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동률은 80%인데 주말에는 100%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말마다 캠핑장은 물론 하천변이나 계곡에도 텐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는 현재 300만 명에서 많게는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캠핑 용품 시장도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700억 원 규모에서 6년 만에 1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1박 2일과 같은 TV 프로그램도 캠핑 열풍에 한몫했습니다. 최근에는 캠핑 장비가 다 갖춰진 곳에서 편안하게 캠핑을 체험하는 글램핑장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를 구매하거나 힘들게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캠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좀 부담감도 있고, 근데 대신에 이 글램핑 같은 경우는 다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캠핑에 대한 그런 맛도 느낄 수가 있고, 또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요. 국민소득도 늘어났고 또 주 5일제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캠핑을 너도나도 유행처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한 300만 시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캠핑이 많이 대중화된 만큼 캠핑장 수요는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네, 2,000개가 넘으니까 숫자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치가 좋은 곳에는 자고 일어나면 캠핑장이 하나씩 생긴다고 할 정도로 네. 우후 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설 캠핑장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강원도 홍천강에 있는 섬 가장자리로 텐트와 차량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개수대와 화장실은 물론 야외 수영장까지 갖췄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사설 오토 캠핑장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불법 전용한 무허가 캠핑장입니다. 지난해에 검찰에 적발됐지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란 말이죠. 특히 그 섬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자수교라 그러나요? 네네. 그걸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손님을 받으면 큰일 나요. 인근의 또 다른 오토 캠핑장입니다. 주말을 맞아 캠핑객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이곳 역시 임야를 불법 전용했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착순입니다. 35,000원, 저기가 플러스면 4만원.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캠핑장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에 300개밖에 없던 캠핑장은 현재 2,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캠핑장이 440곳, 해수욕장이나 계곡에 들어선 관리하지 않는 캠핑장이 260여 곳입니다. 사설 캠핑장이 1,330여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설 캠핑장은 대부분 최근 2, 3년 새 생겨났습니다. 공공 캠핑장이 가격이나 시설 면에서 단연 우위에 있지만 캠핑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약을 못해요. 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자유형 이런 데 예약하려고 했는데 또 2달 전부터 예약이 닫혀 있어가지고요. 가지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 경치가 좋은 곳이나 물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설 캠핑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새 그냥 캠핑을 많이 다닌다 그러길래 그냥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캠핑장은 법에 따라 일반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림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그나마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관광진흥업법이 규정하는 자동차 야영업장뿐입니다. 하지만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허가를 받은 캠핑장은 국내에 50곳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야영업장의 영어 명칭인 오토 캠핑장이라고 써 있는 곳은 대부분 무허가 캠핑장입니다. 논밭이나 임야를 불법 전용했거나 펜션이나 식당 마당이나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는 사설 캠핑장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한 사설 캠핑장입니다. 아찔한 낭떠러지 옆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에 발을 헛디딜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을 깎아 캠핑장을 만들다 보니 산사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설 캠핑장은 소화기를 갖추지 않아
불이 날 경우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위생이 엉망인 캠핑장도 부지기수입니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관리가 안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 일쑤입니다. 청소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개수대 쪽도 그렇고. 캠핑장 바닥에 파쇄석 대신 유해 물질을 뿜어내는 재생골재, 즉 폐건축물을 깔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게 뭐 제대로 된 건 하려면 비싸잖아요. 저거 같은 것도. 그쪽 파쇄석이 비싸대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데도 사설 캠핑장의 요금은 최근 몇 년 새 계속 올라 시설과 환경이 뛰어난 선진국보다 오히려 비싼 형편입니다. 수도권 캠핑장의 경우 지나치게 손님을 많이 받아 난민촌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만 받고 이렇게 사람을 계속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요즘 좀 비좁게 해놓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천 왕산 해수욕장 앞에 한 사설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오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주변 하천에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처음으로 434개의 캠핑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오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76개 캠핑장을 적발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이제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서 방류하는 그 사례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작은 캠핑장의 경우는 등록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캠핑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많은 캠핑장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또는 안전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경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하려면 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리 감독 해줘야 사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캠핑 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던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캠핑은 짧은 시간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질보다는 양적으로 급팽창했죠. 네. 캠핑을 좀 한다면 집을 아예 한 채 옮겨놓는 수준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유명 상표의 캠핑용품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성수기 캠핑장은 장비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장비들에 아예 집 한 채를 차린 듯한 모습까지. SUV 차량 한 대로 모자라 용품 운반 차량까지 따로 두기도 합니다. 캠핑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쓰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 제일 비싼 거 같아요. 이게 61만 원? 욕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도 이상하게 내가 더 큰 텐트, 더 좋은 텐트, 그리고 그냥 자식들하고 같이 더 크게, 더 편하게 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캠핑에 첫 발을 들이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 텐트는 기본, 최소한의 기준만 해도 침낭과 매트리스, 테이블, 의자, 버너, 코펠, 타프가 필요합니다. 초급자의 경우 제품을 일일이 고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두 가지 브랜드를 선택해 일괄 구입하기 쉽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일수록 가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좋은 건 알고 가격이 비싸다. 그만큼 좋은 장비를 사시면 좋은 환경을 만드시면 편하다. 국내 캠핑 용품의 가격 거품은 유명 브랜드들의 고가 마케팅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저가 브랜드로 다 맞추게 되면은 사실 200만 원으로 다 맞추게 되는데 제품으로 조금 투자를 많이 하신다 하시면은 500, 1000, 1000까지도 올라가고요.
현재 국내 캠핑용품 시장은 중저가와 고가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합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최고급 수입산 거실형 텐트를 직접 쳐보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텐트를 치기 위해선 장정 4명이 붙어도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텐트 내부에 침실과 거실이 따로 구분돼 있고 갖가지 장비까지 들어서면 내 집 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이 캠핑용품의 경우 텐트 가격만 2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의자와 테이블, 화로, 매트리스 등 모두 고가입니다. 반면 같은 용도의 국산 중소기업 제품은 텐트가 70만 원에, 의자 47,000원, 테이블 59,000원, 화로 8만 원, 매트리스 5만 원 수준입니다. 국내 캠핑용품 시장은 현재 단 3곳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인 S사, 미국 브랜드인 C사, 국산 브랜드인 K사 제품이 빅3로 꼽힙니다. 이들 회사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장비만 사도 수백만 원이 듭니다. S사 제품이 600만 원대, C사 300만 원 후반대, 국산 K사 제품의 경우 할인가로 현재 200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해서 2008년, 2009년도 때, 코리아 법인이, 국내 법인이 생기고,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이제 가져가죠. 직접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고가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의 캠핑용품 가격도 빅3에 근접합니다. 문제는 유독 국내에서 캠핑용품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서울 YWCA가 한국과 미국, 호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캠핑용품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4개국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캠핑 제품의 평균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일지라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9%, 호주보다 35%, 일본보다 37%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화된 여론으로 올해 초 국내 가격을 조금 내렸지만 일부 품목에 국한됩니다. 대부분의 캠핑용품 공장들은 중국에서 OEM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산지의 브랜드 생산지와의 그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해당 브랜드 측에 이의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제품의 품질은 과연 어떨까? 150만 원 정도 가격에 판매되는 이 프리미엄형 캠핑 텐트.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손쉽게 찢어집니다. 200만 원이 넘는 이 텐트는 불을 붙이자 불이 계속해서 번집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200만 원대 고가형 텐트 10개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실험 분석한 결과 7개 제품이 찢어지는 정도에서 KS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개 제품은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방염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수능력 시험에서도 품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품질을 둘러싼 불만은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를 살펴보니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이가 69.6%에 이르렀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격과 비례되진 않았다.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에도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텐트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핑용품의 가격 거품은 소비자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장비를 선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비싼 제품을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게다가 품질과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연과 함께 즐긴다는 캠핑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유입니다. 유수한 외산 제품들도 중국 공장을 국내 캠핑용품 메이커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외산 제품이 단순히 좋겠거니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거 시대의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제품보다는 오히려 문화, 어떻게 놀이를 할 건지, 어떤 쪽으로
가족들과 즐겁게 놀 것인지에 치중하는 게. 캠핑용품 시장은 현재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캠핑용품이 어른들의 값비싼 장난감이 되면서 고가 장비에 집착하는 이른바 장비병이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는 캠핑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가격 거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능도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량품인 경우가 꽤 있나 보죠? 네, 불량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터넷이나 홈쇼핑 광고만 보고 캠핑용품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홈쇼핑 채널 등에서 방영 중인 텐트 광고입니다. 유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운동선수 출신 방송인이 광고를 해 더욱 알려진 제품입니다. 5초 만에 손쉽게 텐트를 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캠핑 초보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텐트를 구입한 제이모 씨는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모기장이 고장이 난 데다가 누수 현상까지 발생해 텐트를 장만한 뒤 처음 나선 캠핑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방울이 떨어져 보니 깼어요. 저는 물을 맞아가지고. 이제 와이프 깨우고, 그냥 와이프 그냥 자자고. 그러니 이제 그게 한 8군데, 9군데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애기도 있고 하는데. 비가 조금 왔다가 이렇게 막 물이 다 새갖고 애기가 지금 감기가 걸리고. 최근 여름철 캠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J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캠핑 장비 업체의 빅3로 불리는 회사 제품을 구입했는데 폴대가 갈라지고 부러졌다. 3, 4인용이라고 해서 주문했더니 키가 175cm인 성인이 누울 수도 없는 규모였다. 못이 빠져 텐트를 칠 수가 없었다. 텐트 내부에서 결로 현상이 생겨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을 닦다가 캠핑이 끝났다는 등 불량 캠핑 장비를 성토하는 내용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용품 관련 상담은 지난 2010년 250건에서 지난해 449건에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갑자기 캠핑 붐이 일면서 장비에 대해 잘 모르는 업체들마저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불량 장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발자들이 캠핑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남 따라하기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 하니까 나도 그 제품을 만들어서 모방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도 모방품이 너무 많거든요.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 캠핑 장비만큼은 체험을 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거는 캠핑 가서 1박 2일, 2박 3일을 자기가 같이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앉아서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좀 뭔가 물건을 보고 디테일하게 내가 판단해서 구매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캠핑의 본질이라면 아무래도 복잡한 도심을 좀 벗어나서 자연을 즐기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법 영업과 그릇된 상용이가 판을 친다면 캠핑 본연의 순수함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